자, 이제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사항별로 저희 회원님들 유주택자, 무주택자 그 외에도 많은 상황들이 있으시겠죠. 또 지역에 따라서도 이제 차이가 있으실 텐데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체감과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간단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디까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제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3기 신도시는 장기 투자다. 이 개념을 갖다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정부 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2년 후 분양이 되고 5년 후 입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할 만한 것도 있죠. 뭐냐면 5년 후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입주하자마자 내가 마음대로 내 재산이지만 이걸 처분할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있죠. 정부가 신도시로 지정을 해서 세우고 뭐 여러 가지, 특히나 신도시, 이번에 3기 신도시 건설 이유가 집값 안정화와 관련돼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분양가 갖다 사실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3년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2, 3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정부가 주변 집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규제를 좀 하려고 할 거고, 분양가 자체를 갖다가. 그러면 이제 많이 이제 분양 준비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매 제한이라는 게 이제 붙을 가능성이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전매 제한이 붙게 되면 몇 년이 붙을지 모르죠. 상에 따라 다르고 형별로 다르니까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붙을 수 있겠지만 대충 만약 붙는다면 대충 한 2, 3년 붙는다고, 3년 정도,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한 3년 전매 제한 이런 거 붙는다고 치면 사실 이게 없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5년, 입주가 5년 후니까요. 전매 제한과 붙으면 6년, 7년, 8년, 많이 가면 이제 8년까지도 가는데, 지금 내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하고, 분양을 받으실 분들은 가점 준비하고, 실제로 분양을 받고, 입주하고, 자유롭게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5년 이상이라는 얘기죠. 장기 투자예요. 두 번째로는요, 3기 신도시는 현재 집값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 3기 신도시 발표 나고 나서 저희 아름다운 내 집값기 게시판에서도 많이 싸움이 붙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 많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3기 신도시 입지 예정인 지역과 가까운 지역들, 대표적으로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하남 지역은 이제 교산 신도시 들어섰을 경우에 타격을 받겠다고 예상을 하시는 미사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번에 발표된 고양이라든가 부천 관련해서 기존에 그 서쪽 지역, 인천 지역에 있는 검단 신도시라든가 이쪽 분들, 그 다음에 고양 쪽에 기존 주택 소유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3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죠. 2기 신도시 분들도 역시나 많이 반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요, 그 의견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3기 신도시를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과연 2019년 현재의 집값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게 크게 미치진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3기 신도시가 정말 정부 로드맵대로 5년 후에 입주를 한다고 치더라도 현재 집값을 갖다 움직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 집값을 갖다가 움직이는 주요 요인이 되지 못해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들어서는 이제 지역들, 다시 말씀드리면 A, B, C, D 중에서 요 지역에 지금 들어서게 되는데, 요 지역 인근 지역까지는 현재 집값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미사 신도시의 집값이 폭락하거나 이런 현상은 없어요. 고양이라든가 이번에 부천 대장지구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기존 신도시들의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아요.
그럼 과거 사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남의 미사분들이 되게 이번에 뭐 다른 지역분들 마찬가지지만 교산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교산이 들어오면 이제 미사가 상대적 피해가 많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공급 폭탄 얘기하시는데 물론 안 들어오면 좋긴 하죠. 교산이 안 들어오면야 희소성이 높아지니까 뭐 처음에 이영세 말씀드렸던 미사지구의 희소성이 높아지니까 교산이 안 들어오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교산이 들어온다고 해서 미사지구가 폭락하지 않아요. 인근 지역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그보다 더 떨어진 지역들. 그쪽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좀 이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상황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따라서 3기 신도시는 현재 집값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경기도 외곽 지역입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이고, 가장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실제로 저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바로 2기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 외곽 쪽 지역이죠. 네. 그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유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뭐 분양 물량 남아있는 데들도 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진행 중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그쪽 분양을 이제 생각하시는 무주택자분들도 그렇고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기 신도시를 비롯한 이 지역 편의상 그러니까 이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입지 그 외곽 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단히 잠깐 다시 그림을 그리면요. 동영상 첫 번에서 했던 서울을 더 단순화시킨 겁니다. 한강, 강남, 강북. 지금 이 지역 이 부근에 있었던 마용성이라든가 뭐 강남 서초는 당연하고 양천구, 뭐 영등포, 여의도 뭐 이런 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금 신도시를 갖다가 여기에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에다가 상당수를 갖다가 넣었죠. 여기가 6만 6천 세대, 여기가 3만 2천 세대, 뭐 3만 8천 세대, 2만 세대. 대부분의 물량이 이렇게 동쪽 지역, 서쪽 지역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인천 계양에 17,000, 과천에 의미 별로 없을 0.8, 즉 8천 세대. 그 다음에 서울에 뭐 유해부지들이랑 여러 가지 활용해서 좀 넣는다 그랬고요. 자,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보면 그냥 쉽게 말해서 요 지역이 포함되는 지역까지. 물론 지리적으로는 좀 더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어떤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높은 지역들이 있긴 있어요. 딱 요 조건은 조금 더 멀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수원 광교라든가 이런 데는 지역상 멀더라도 이런 데 다 들어가고 합니다. 자, 여하튼 요 지역이 있을 때 이번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 지역이 있을 때 요 입지보다 떨어진 지역들 거기가 이 지역이죠. 이라고 하는 지역. 자, 희소성의 원칙도 말씀드렸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 3기 신도시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 입지를 갖다가 선정해 버리다 보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해봐야 의미는 없지만 원래대로면 사실 2기 신도시들이 이 지역 바깥쪽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지역보다 바깥쪽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지금 2기 신도시분들이 많이 주장하시는 거지만 이 기존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2기 신도시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많이 잘 해주는 거. 예를 들면 여기도 다 테크노밸리 때려박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넣겠다고. 시간이 밤이 길어지니까 좀 여기다 넣겠다고 말하는데 그런 테크노밸리도 이렇게 막 분산시킬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2기 신도시라든가 외곽 지역에 만약에 이번에 3기 신도시에 지원할 만큼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면 우리 무슨 효과가 생길까요? 실질적인 분산 효과가 생기겠죠. 실질적인 분산 효과. 그러면서 정말로 이쪽 수요에 대한 게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는 안 됐고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 외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라도 들어가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 지역은 가격이 아까 고기 갖고도 얘기를 드렸지만 특히나 이 바깥 가장 외곽 지역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원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3기 신도시에 들어선 지역에 인근 지역은 상관이 없어요. 같이 갈 거예요. 예. 가격은 뭐 새 아파트보다는 조금 낮게, 신도시가 뭐 새 아파트일 테니까 그보다는 좀 낮게 가지만 하여튼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깥 지역은 다르다고요. 바깥 지역은 얘네들이 들어서는 순간 실질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이 지역 분들이죠. 자, 이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신 무주택자 혹은 유주택자다. 방법은 정말로 이 방식으로 해서 지금 간다면 방법은 사실 현실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 5년의 시간, 정부가 제시한 시간, 사실 그보다 좀 더 길어지겠지만 그 시간 이내에 들어가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근데 여기서 이제 3기 신도시 계획의 문제점이 생기죠. 이렇게 발표해버리면요. 이게 들어서기 전에 이 상황을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던 분들이 들어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운이 되기 전에 여기는 다 분양받을 수 없잖아요. 여기 있는 인구가 이거 최고도 훨씬 낮기 때문에 즉 들어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그 전에 여기 들어가든지 이거 분양세 어떻게든 분양받든지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쪽 지역 모르겠지만 이 바깥쪽 지역. 근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영상 맨 앞부터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이 안쪽 지역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고 지금 대응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 3기 신도시 발표된 지역에 외곽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당연히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있지만 자신의 거주지도 여길 뿐더러 뭐 직제나 이것도 외곽 쪽에 있다.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죠.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꼭 가격이 올라야지 행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 부동산을 어느 정도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이럴 수밖에 없고요. 단 하나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기존의 뭐 바깥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투자만 뭐 안쪽에 하시는 건데 뭐 여하튼 투자의 흐름은 이 안쪽 가야 되는 건 뭐 똑같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 외곽 지역 편의상 A, B, C, D, E라고 나왔을 때 이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사실은 본의 아니게 가장 피해 아닌 피해를 갖다가 입었다 볼 수도 있죠. 그냥 있고 정보 말 믿고 또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대응법은 뭐 어느 분이나 다 비슷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정부 3기 신도시대로 간다면 빨리 안쪽으로 그 전이든 아니면 최소한 정부가 3기 신도시 로드맵에 따라서 분양할 때 그 분양을 갖다가 잡아내는 거, 분양 청약하시는 거, 그걸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